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 뒤에 보이는 이 차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차 에서 캐딜락의 CT4와 CT5가 사전 공개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캐딜락 하우스라는 곳이고요. 지금부터 CT4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모습부터 보면은요 굉장히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나온 것이 좀 인상적입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열리게 될 CT4 원메이크 레이스에 데칼이 적용되어 있기는 한데 차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스포티하게 적용이 돼서 매력적인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의 캐딜락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약간은 올드하고 딱딱하고 무게감 있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캐딜락이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던 이 눈물 자국의 주간 주행등이 적용이 됐고, 헤드램프도 역시 굉장히 뾰족하고 날카롭게 들어간 이미지를 완성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헤드램프하고 주간 주행등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정비나 이렇게 만드는 단가는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캐딜락의 그릴은 이제 아래쪽에는 크롬이 적용이 됐고 위쪽에는 검은색 차체하고 같은 색깔의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굉장히 스포티하고 차 시선이 낮게 깔리는 그런 디자인을 좀 만든 것이 특징이고요. 이 부분은 그냥 디자인으로 뚫려 있지는 않고 그냥 막혀서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범퍼 아래쪽에도 크롬을 적용을 하고 이제 그릴과 같이 연결이 되면서 V자 혹은 X자 같은 그런 형상의 디자인을 만들어낸 것도 좀 눈에 들어옵니다. 미국 차다 보니까 이제 바퀴 앞쪽에 차폭등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티넨탈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사이즈는 23540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브렘보가 들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로고는 캐딜락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네요. 사실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컴팩트한데 보면은 앞문이 뒷문보다 훨씬 길어요. 그래가지고 앞쪽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 그래서 운전자가 최대한 차 중앙에 오도록 배치를 한 그런 디자인 구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뒤쪽을 좀 자세하게 보고 싶은데 뒤쪽이 되게 좁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제가 구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테일램프도 위아래로 길게 제동등이 들어갔고 이제 후진등이나 방향지시등은 상당히 작게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의 면적이 되게 넓어요. 트렁크까지 테일램프가 좀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드는데 그러지는 않고 그냥 옆쪽으로만 자리를 하고 트렁크의 면적은 굉장히 넓게 적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를 여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번호판 바로 위에를 누르면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전동 트렁크는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들어가지 않았고 이제 뒤에가 굉장히 길게 빠지면서 트렁크 입구 자체는 굉장히 좁은 편인데 보일까 모르겠네요. 어두워서 보이네요. 트렁크의 공간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캐딜락에서 이 정도의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른쪽에는 그냥 수납 공간이, 그리고 왼쪽에는 배터리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트렁크 바닥 아래에는 약간의 차 관리용품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별나사로 조여져 있기 때문에 바로 분해는 안 되고요. 이거를 풀면은 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기구가 굉장히 커요. 2리터 4기통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됐는데 양쪽에 하나씩 커다란 배기구를 하나씩 자리를 했습니다. 디퓨저도 좀 얇지만 그래도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최고 출력은 240마력, 제트 토크는 35.7kg 포스 미터를 발휘를 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 8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후륜구동 방식으로 적용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는 브렘보 프론트 퍼포먼스 디스크가 장착이 됐습니다. 차 크기는 이제 길이가 4755, 폭이 1815, 높이는 1425mm가 되어 있는데 휠베이스가 2775예요. 차 전체 길이에 비하면 꽤 넓은 그런 휠베이스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엔진룸인데요, 직렬 4기통이라고 하는데 엔진이 확실히 좀 컴팩트하지는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컴팩트하지 않은 사이즈의 엔진과 함께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이렇게 터보 흡기관도 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정비성 자체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정비를 해보면은 또 어떨지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정비성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내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은 아주 전형적인 캐딜락의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캐딜락 로고도 잘 들어가 있고, 몇 가지 이제 바보 버튼이라고 하죠. 비어있는 기능이 들어있지 않은 버튼이 두 개가 좀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계기판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올드하다는 느낌이 지울 수 없어요. 약간 올드한 느낌이 계속해서 드는데, 뭐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해도 이 디자인 자체가 변경이 되지는 않고, 굉장히 일반적인 최근에 나온 캐딜락에서 계속 볼 수 있었던 그런 형태의 계기판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니까 뭐 차선 이탈 방지 경고라든가 뭐 이렇게 기능들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다가 뭐 열선 스티어링 휠과 그리고 이제 차간거리 조절,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HUD도 적용이 돼서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성능,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암레스트인데,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옆부분을 눌러서 열어주면은 이렇게 공간이 꽤 적지 않은 그런 공간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이제 USB-C 타입과 USB-A 타입 12V 파워 아울렛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핸드폰을 두는 공간인데, 제가 쓰는 아이폰 X나 갤럭시 노트 F2까지는 잘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핸드폰을 넣어야 되면 여기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 분리를 했을 때, 분리를 하고 이걸 닫으면은 약간 없어 보이는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벨벳이 들어가 있긴 한데 통일되지 않은 디자인에 적용되다 보니까 조금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봉 앞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컵홀더, 지금 이렇게 적용된 부분들을 보니까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은 느껴집니다. 차의 급을 생각을 하면은 이 정도면은 꽤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죽의 질감이나 이런 부분도, 이 스티치는 진짜입니다. 스티치는 진짜고, 이 가죽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도 기존의 캐딜락답지 않게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번 캐딜락 CT4에는 핸드폰을 NFC를 이용을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좀 보면은 홈 버튼 옆에 NFC 로고가 있는데, 핸드폰에서, 아이폰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이폰도 이제 해봐야 되는데, 특히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NFC 모드를 작동을 하면은 NFC를 카드 모드로 아니면은 기본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되면은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해요. NFC의 위치를 잘 맞추고 유지를 해야 되네요. 오, 생각보다 편합니다. 처음 차를 타면은 금방 쉽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처음 등록 이후에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꽤 빠르게 핸드폰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도 해봐야겠죠? 아이폰은 근데 NFC가 없어서, 제 아이폰이 아이폰 X인데 안 될 거예요. 반응이 없죠? NFC가 없으니까 안 되지. 아이폰은 아직 안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앉아서 보면은 착자감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편안하게 잡아주는데, 이게 스포츠 드라이빙에 맞는 시트인지는 조금 헷갈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착자감, 일상에서 스포티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2열에 앉아 있는데요. 다리 아파. 사실 2열은 탈 수 있는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운전석을 상당히 뒤로 그냥 빼놨거든요. 근데 지금 무릎 공간이 이렇게 나와요.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G70 나왔을 때, 제네시스의 G70 나왔을 때 느꼈던 그 느낌, 정말 좁다. 정말 좁다고 느껴지고요. 지금 뭐 열선 시트나 뭐 이런 것도 없고 USB도 없고 그냥 여기 12V 파워 아울렛만 하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사실 럭셔리하거나 편안하게 타거나 4명이 타는 그런 차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젊은 분들이 조금 더 스포티하게 타기 위한 그런 모델로 개발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국내에 들어오는 CT4는 스포츠 트림이라고 하는 트림, 단일 트림으로만 들어와요. 물론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과 비교를 하면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의 풀옵션 모델이 국내에서는 스포츠 트림이라는 단일 트림으로 들어오게 되긴 하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미국의 최상위 트림만 국내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열 상태가 이렇다는 것은 확실히 운전석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CT5를 살펴볼 텐데요. CT4와 다르게 주간주행 등이 한번 끊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의 디자인이나 이제 헤드램프 아래쪽에 있는 저런 부분에서 크기 차이가 조금씩 난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북미에서 생산돼서 들어온 차기 때문에 차폭등이 주황색으로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CT4와 다르게 CT5는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진짜로 공기가 뚫려 있어서 기능적인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CT4하고 비교하면 훨씬 크게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흰색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릴 아랫부분에는 크롬이 적용이 됐고 위쪽에는 검은색이 적용이 돼서 투톤 또는 3톤의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범퍼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생각보다 스포티해요. 예전에 CTS를 봐도 꽤 공격적인 디자인을 볼 수 있었던 것이 특징인데, CT5가 되면서도 이런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은 이제 CT6에 적용됐던 컨셉트카 에스칼라의 컨셉트 디자인 컨셉트를 그대로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타이어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타이어를 장착을 했는데, CT4에 장착된 타이어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편안함에 그리고 정숙성에 포커스를 맞춘 타이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45/45에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CT4와 다르게 CT5는 앞쪽과 뒤쪽의 탑승 공간의 크기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차는 조금 더 크기도 하고 뒷좌석에서도 안락한 탑승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의 가닥 V자와 L자가 만나 있는 듯한 이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 차가 확실히 더 크고 넓고 높아졌기 때문에 번호판도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포티한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디자인을 만들려고 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이 로고 아래쪽에 버튼이 있어서 열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동 트렁크는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올리고 내려야 하는 점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는 CT4와 마찬가지로 캐딜락 치고는 꽤 넓다라는 게 캐딜락 전문가 모홀릭 곰혹수 기자의 설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는 수납 공간, 왼쪽에는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타이어 관리를 하는, 차를 관리를 하는 그런 키트를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 차는 스포티하게 타는 차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후진등이 아예 밑으로 내려갔고 이제 디퓨저 디자인은 빠진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제원표를 보면은 CT4와 마찬가지로 직렬 4기통 2리터 트윈스크롤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됐고, 변속기는 자동 10단 변속기가 장착이 됐습니다. 최고 출력은 240마력에 최대 토크 35.7kg/ms 발휘를 하고요. 차가 확실히 조금 더 편안함에 정숙성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CT5의 엔진룸은 CT4하고 같은 엔진이 들어가긴 했지만 차 크기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약간 더 넓은 공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차이라고 하면은 이제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죠.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서 앞쪽에 이제 고정 바가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앞쪽으로 넓은 플라스틱과 범퍼가 적용이 된 것이 특징입니다. 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CT4하고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범퍼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앞으로 늘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문을 여는 버튼이 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당겨도 도어 손잡이 자체가 나오진 않고 안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지만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좌석도 동일해요. 자, 실내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CT5 지금 운전석에 앉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바로 사이드 미러입니다. 사이드 미러가 생각보다 되게 얇아요. 유리가 관광 유리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에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컨트롤을 살짝 해보면은 지금 제 시선에 맞춰서 지금 둔 건데 보이는 공간이 되게 좁아요. 이거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볼 때 디자인 자체는 좋을 수도 있는데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사각지대가 꽤 많겠다. 위, 아래, 그리고 옆으로도 좀 사각지대가 많겠다 싶은 그런 좀 아쉬움이 듭니다. CT4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캐딜락이 많이 사용해온 이런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CT4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꽤나 올드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의 UI UX가 적용이 됐습니다. 변속기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돼서 그런지 전자식 변속기가 장착이 됐어요. 손에 잡히는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고 이제 브레이크와 버튼을 누르고 조작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조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멀티미디어 조절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고요. CT4와 다르게 이 공간이 조금 더 넓다 보니까 컵홀더에 이제 덮개도 마련을 해 뒀고, 기존 CT4에서는 이쪽에 있었던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를 기어봉 앞으로 배치를 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 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할 때 조금 더 조작이 편한 부분에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항상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어봉 앞에 있기 때문에 조작이 쉽지는 않겠다. 운전을 하다가 하면은 옆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어봉에 걸린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조작이 조금 원활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충전 패드는 옆으로, CT4는 이렇게 좌우로 길게 있었는데 CT5는 위아래로 길게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CT4와 마찬가지로 이 차도 NFC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그런 기능이 장착이 됐습니다. 지금 한 가지 눈에 또 들어온 거는 요건데 360 카메라, 아마도 주변을 360도로 보여주는 기능이죠. 주변 모습을 상당히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CT4에서는 이 기능이 빠졌습니다. 캐딜락 하면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기능인데, 뒤쪽을 카메라를 이용해서 보거나 거울을 이용해서 보는 이런 기능이죠. CT4에서는 빠졌는데 CT5에서는 다시 장착이 됐다. 그래서 차별화를 뒀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CT5 뒷좌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CT4와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뒤에 뭐가 없어요. 약간 E클래스, 5시리즈 이런 모델들과 경쟁을 할 차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편의 장비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차는 앞에 이제 USB-C 타입 포트가 하나 있고 12V 파워 아울렛이 있다는 점. 사실 이 크기면은 뒷좌석에도 꽤 사람을 많이 태울 텐데 이런 점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는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 공간은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살짝 타요.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무릎 공간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보고 왔던 아우디 이트론보다는 조금 좁지만 또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나온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캐딜락의 CT4와 CT5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T4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이 들어와서 스포츠 단일 트림으로 구성이 됐고요. 국내 판매 가격은 4,930만원대로 책정이 됐습니다. CT5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럭셔리 그리고 스포츠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는데, 프리미엄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5,428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스포츠 트림은 5,47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그냥 CT4와 CT5 국내 출시에 앞서서 사전 공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공식 출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사전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국내 공식 출시는 9월 달이라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의 최정필 기자였습니다.